10시니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합격하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아요? 작년에는 거의 보지도 못했는데, 나 여자분들은. 음. 아무튼 좀 신기하네요. 일단은 교재, 오늘 요거 교재로 할 거예요. 아마 이 교재는,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시중에 있는 교재가 서브라는 교재가 있고 교수님들의 이제 기본서들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교재들이 있는데 서브 이걸로 쓰잖아. 이게 서브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합격생들이 자기가 이제 그 당시에 합격을 할 때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답안에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자기만의 교재를 서브라고 보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S 플러스. 이충기 평가사님이 본인이 합격할 때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답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고, 물론 이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때는 좀 더 보충을 했겠죠. 맞은 부분에 대해서. 그게 현재 S 플러스 같은 교재 또는 김지현 평가사님 필 교재 이런 게 서브고요. 근데 약간 서브식 같은 게 이제 서황철 평가사님 교재. 서황철 이건 좀 뭘 해요. 뭐 서황철 평가사님 본인이 합격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건 아니고 강의를 위해서 만드신 책이긴 한데 약간 서브 형식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서브 형식을 많이 따라가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읽어봤을 때 2년차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에는 좋은 책이 아닌가 싶어요. 전반적인 답안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책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개정이 안 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2012년에 이제 감칙이 개정이 되면서 그 개정된 부분을 다 반영하고 뭐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현재 뭐 이 교재가 거의 절판이 돼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성우철 평사 지금 하죠 강의. 네, 감단기에서 실무 강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론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개정이 그게 없어요 현재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재가 성우철 평가사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교재예요. 그 전반적인 그 형식을 따라갔고요. 다만 이제 성원책 평가사님 교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제가 다 여기다가 바꿔놨고 다 보완해 놨어요. 그래서 사실상 위에 있는 교재들과 크게 내용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구성은 성원책 평가사님 교재가 제가 한 지난 3, 4년간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기본서라는 게 사실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얘네들은 얘를 뭐 해놓은 거예요? 시험에 적합하게 답안에 쓰기에 추려놓은 게 서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다 보면 이 서브를 보다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연결의 흐름이 딱딱한 게 이걸 줄여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연히 줄여놓은 사람은 알지만 여러분이 보고 줄여놓은 게 아니라 남이 보고 줄여놓은 걸 보기 때문에 뭐 비문이 많다든지 뭐 이런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본서라는 걸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사실 부담은 안 돼요. 책이 이제 그냥 전반적인 재밌는 것도 많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안정훈 교수님 부동산 평가 이론 두꺼운 거 있어요. 두꺼운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정훈 교수님 뭐 현대 부동산학이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던 게 일본 기준 해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기준 해설. 이 일본 기준 해설을 많이 받은 이유가 우리나라 감정평가라는 제도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 내용들이 오늘도 배우겠지만 종별과 유형 이런 것들이 얘네들 걸 많이 쫓아온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일본 기준 해설은 결국 우리나라엔 뭐예요? 실무 기준 해설과 똑같아요. 사실상. 예. 그래서 뭐, 뭐 얘네들을 지금까지 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발췌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I 교재. 미국이죠. 미국의 이제 협회에서의 교재인데 사실 이것까지 봐야 되냐. 왜 이 AI 교재에 대해서 요즘 조금 화두를 삼은 게 최근에 기출문제들이 약간 미국식 그런 용어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 아직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못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제 보게 될 건데 옛날에 기출문제들을 출제하시던 분들은 이제 일본 사고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지만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출제 교재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AI적인 것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됐어요. 또 이창석 교수님, 이창석 교수님의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교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방정식 장희순 교수님의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서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방대하고 각자만의 교수님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에요. 근데 과연 2년차가 이걸 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고 봐요. 4년차는, 5년차는 쉽지 않아요. 뭐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읽는 건 할 수 있어요. 얘를 읽는 건 이해하고 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활용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시간적 제약이 강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예요? 하루에 공부 실무하죠. 거의 하루 종일 그렇잖아요. 네? 토할 것 같죠. 토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 실무는 초반에 하라니까 해야 되잖아요. 이론 반입 못한다고요. 그런 제약적 상황에서 이 책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아직은 여유가 좀 있고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 개 중에는 완전 순수 2년차가 요즘 거의 없거든요. 보통의 지금 2년차들이 그냥 순수 2년차 합격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대부분 다 시작할 때 2차로 조금씩 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약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 권 정도 봐오는 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권하지만 나머지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거 읽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정말 각각의 파트에서 보기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반드시 봐야 될 것들. 이 책들이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중요한 것들만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잘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파트에서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그거를 발췌도 해놨어요. 제가. 요게 요거예요. 네. 이게 바로 기본서 발췌본이에요. 사실 저걸 다 손으로 다 치고 이렇게 딱 목차까지 다 하고 이러면 정말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뭐 페이지 쪽수 이런 거 다 넣어놨고 우리 그 진도에 따라서 해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우리가 서브에서 그 해당 부분을 진도를 나가고 그 해당 진도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이 보시면 돼요. 이해를 돕는 거예요. 이해를. 서브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언제까지 보시면 되냐면 올해까지만 보셔도 돼요. 올해까지만. 서브라는 우리 그 교재랑 이 기본서라는 교재는 올해까지는 보셔야 돼요. 자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년에는 100% 암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볼 여유가 이제는 없을 거예요. 여유가. 다만 이제 내년에 만약 내가 갔는데 그 파트가 자꾸 이제 이해가 안 되지. 그럴 때는 그 부분만 살짝 가서 보는 정도로 가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서 지금 현재 우리 교재는 이 서브를 중심으로 돼 있고 요 기본서라는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총론 때는 지금 요것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이 두 가지 교재를 통해서 총론 쪽을 최대한 맞춰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강론에 대한 부분은 사실 S 플러스라는 교재나 이런 교재는 강론이라는 것들 주로 이제 평가 방식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평가의 목적에 따른 평가라든지 물건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그 S 플러스라는 교재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그 실무 기준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축약해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실무 기준 해설을 어차피 여러분들은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강의를 나갈 거예요. 강의 나가면서 다만 이제 우리 실무 기준 해설이라는 게 시중에 이제 이런 서브들 있잖아요. 이게 다 참고 문헌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사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 다 그대로 나와요. 근데 실무 기준 해설을 결국은 봐야 되다 보니까 강론 때는 그걸 가지고 중심으로 가되 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실무 기준 해설이. 네, 미처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서왕채 평가사님 교재에 또 평가 방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로 3방식 중심으로 나온 책인데 거기 내용을 제가 또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제가 모아서 줄 테니까 그냥 하시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게. 네. 생각하지 마라. 내가 주는 것만 해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사실 조금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올해 이제 학원론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학원론. 주로 이제 학원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뭐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총론의 분야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올해 들어오면서 원래 물론 이런 체계는 들어가 있어요. 마케팅, 투자, 금융, 개발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책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2차 시험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던 이유가 시험에 별로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가 거의 돼 있지 않았고 나와도 분량이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 나왔다고요. 거의 대비를 안 해왔어요. 거의 대비를 안 해왔고 S 플러스에서도 뒷부분에 사실 있긴 있었어요. 정말 간단한 것만.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1차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걸 배웠다고 봐요. 제 보기에 1차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 그냥 총론까지 공부해왔던 친구들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금융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닌가요?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공부는 거기로도 제가 보기에는 족할 정도라고 봐요. 그쪽 분야는. 그쪽 분야는. 그래서 따로 뭐 할 건 없고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분야는 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부분을 문제를 통해서 할 예정이에요. 별도의 강의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떤 문제 나올 수 있는지를 접근으로 해결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은 올해 시험 일단 2차 시험 때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요. 과연 올해 시험이 1차와의 연계성을 생각해서 그 부분에 비중을 두어서 출제가 된다. 만약 그렇게 왔다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맞춰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는 딱 끝나면 되고요.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이제? 이제는 시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이제 전까지 이제 죽도록 이제 시험 연습을 하는데 그게 스터디예요. 연습하시면 스터디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실무, 법규, 이론이나 시험을 쫙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답안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강평 받고 첨삭 받는 게 스터디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근데 스터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백날 책을 봐도 쓸 줄 모르면 답이 없어요. 네.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면접관과 1대1로 말로써 해결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내가 이해도 높다 하더라도 글로 표현하지 못하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내가 남들에게 말은 못해도 글만 잘 써낸다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글쓰기에 대한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기존에 이제 스터디라든지 이런 학원의 시스템을 보면 답안 작성을 하는 그 부분 있죠?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고 어떻게 목차를 구성 아직은 여러분들 보시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것을 다뤄주는 과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저는 중간에 둘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답안을 쓰려면 야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배점을 잡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연습을 하고 나면 그래도 그냥 일반 2년차가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조금 쓰기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들었던 친구들 중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스케줄만 잘 따라오시면 이론 쪽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론이 조금 막막한 분야예요. 굉장히 그 뭐 좀 뭐라고 얘기들 많이 하냐면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 내기 힘들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 걱정하는 게 사실 이론이에요. 그런 과목이에요, 이론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수험생들이 대부분 공부의 양을 많이 비중을 실질 않아요, 이 이론이나 시험에. 우리 세 가지 과목 있죠. 실무, 이론, 법규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수험생들이. 이 1교시, 2교시 이제 3교시인데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는데 그 이유가 조금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실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꽈락이 거의 70%가 가까이 꽈락이 났죠. 10 중에 7은 꽈락으로 떨어졌어요. 실무 꽈락.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건 통과를 일단 하면 합격선으로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실무가. 이 실무가 왜냐면 책에 있는 내용만 나오면 좋은데 현업적인 어떤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봤어요? 현업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현업적인 걸 해보라니까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제 실무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유는 내년에 가면 얘네들을 해야 돼서 그래요. 이론과 법규, 암기한 것들, 암기를 해야 되고 답안을 쓰기 위해서. 얘네들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얘를 초장에 안 잡아놓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안 잡히면 얘네 둘도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여러분도 포기하고 다시 1차 준비하고 다른 차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초장이 얼마나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얘가 중요한 건 맞지만 얘네들까지 적절히 비중을 두지 않으면 큰 코 다쳐요. 얘네 초장이 몰빵하다고 한다고 하다가 얘네들 그냥 놓고 있으면 큰일 나요. 특히 법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험들이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법규라는 거 아직 뭐 요즘에 법학과에 나오신 분이 뭐 있을 거 아닐 수도 있는데 로직이에요. 이 법규라는 과목 로직이에요. 행정법에는 로직부터 시작해요. 근데 얘는 이론보다는 답안작성이 조금 수월해요. 어떤 문제에서 뭐뭐뭐를 써냐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걸 다 가르쳐 줘요. 팀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좀 되기 시작하면 얘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속도가. 붙고 점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갈 수 있는 게 이 법규예요. 법규가. 근데 이론은 그러진 못해요.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목차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론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 지금 전애들이 다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책도 다 모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목이에요. 그래서 비중을 잘 조절하시되 당연히 이제 실무는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건 현실이고요. 지금 실무는 많이 하는 이유는요. 아까도 그런 것도 있지만 빨리 그 문제 유형에 따라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산기에 대한 속도를 붙이기 위해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계산기에 대한 속도. 즉 100분이라는 시간 내에 100점이라는 답안을 다 만들기 위해서 계산기 속도도 붙어야 돼요. 계산기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치면 못 들어와요. 시간 내에. 막 이렇게 쳐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요즘 실무 문제 스타일이 그 뭐 시뮬테이션 얘기했겠지만 뭐 문제가 뭐 계산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 뭘 물어보냐면 좀 판단, 여러분의 판단력 이런 것들 많이 봐요. 근데 그 판단력은 어느 과목에서 올 것 같아요? 이 과목이에요. 이론이란 과목이에요. 이론이란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판단력이라는 게 실무에서의 답안작성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목이 어떻게 보면 다 별개의 과목들 같지만 연계성이 있고요. 특히나 실무와 이론은 굉장히 연계성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특히 어떤 거 할 때 크게 영향을 발휘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실무 문제 어디까지 했을까? 이제 화폐 시장 같이 지나갔나? 그거 버려도 돼요. 내가 얘기했어요. 그거 고민하지 마라. 그거 뭐 모른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뭐 그거 머리 싸고 있어요. 그렇죠?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 그리고 그거 뭐 하면 돼요? 입력해 놓으면 돼요, 그거.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죠? 가르쳐 줄 거예요. MC, SFF 다 입력해 줄 거예요, 계산기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크게 뭐 그거 못했다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 붙잡고 있지도 마세요. 머리 붙잡고 있지 마세요. 안 되는 거는 그만둬요. 시험에 크게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합격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잘 이제 늦어지는 사람들 보면 지엽적이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매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거 반드시 내가 하고 가야 된다. 어떻게든지 이거 이해하고 가야 된다. 미친 짓이에요, 그거. 그렇게 공부하는 스타일로는 합격 못해요, 빠른 시간 내에. 안 되면 그냥 지나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니까요.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체크만 좀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보든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보면 이제 물건별 평가들이 이제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비교 원가 수익 방식이 이제 기본적인 3방식을 배울 거고요. 뒤에 가면 이제 물건별에 따른 평가나요. 우리 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기계, 기구 뭐 이런 것들 각각이 나오는데 그 물건별 평가에 대한 평가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이론에 있어요. 즉 실무 기준이라는 것을 보면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라. 기업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라. 그 평가 방법들을 기준으로 다 정해놨어요. 감치기에도 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잘 익혀놓으면 실무에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강론은 사실상 뒤에 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강론할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실무 문제랑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이론에서 강론에서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 이론적으로. 그럼 뭐 해라? 실무 문제에서 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야. 그러면 양쪽이 호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2년차 때 이 생각은 못했어요. 뭐 급하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급하니까 뭐 누가 그렇게 하라는 가르쳐